한국의 일단 어쨌든 식물 경제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 나오는 기름들은 예전에 샀던 기름, 네. 예, 중동 전쟁 이전에 샀던 기름 원유이고 그것을 가공해서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민간 사업자들이 아직도 비축량도 민간 사업자가 갖고 있는 비축량도 있어요. 네. 3월 아마 4월 정도까지 4월 일부 정도까지는 전혀 생산하고 시장에 내보내는데 문제가 없는. 예. 그러니까 통상 90일치를 갖고 있는데 어제 국무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7일인지 206일치. 그건 저희가 이제 전략물자로 가지고 있는 전략물자. 비축유입니다. 비축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는 건데 예. 지금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들도 민간. 하루하루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정유 공장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한 30일 거 생산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30일 게 네.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든 어디든 그렇죠. 통해 가지고 유조선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채우는 네. 건데 쓰고 채우고 네. 쓰고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중간 상인이거나 주유업자가 선반영을 한 거죠. 유가를. 네.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중간에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네. 거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정말 말씀을 하셨고 돈이 막이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네. 민생이 어렵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거 예. 단속하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정위는 조사가 들어갔고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거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아마 최고 가격 지정 검토 어제 바로 들어갔으니까 네. 오늘쯤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정책위도 이럴 때 그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격을 튀게 네. 가지고 일종의 바가지 요금처럼 하는데 바가지. 이것도 사실 담합을 하는 거거든요. 해당 그렇죠. 지역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부분은 저희 정책위에서 지금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필요하다면 빨리 법안을 좀 제출해서 이것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어제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했던 말이 이거 바가지 아닙니까? 바가지 계속 바가지 아닙니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오늘마더러 제가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보니까 몇몇 주유소는 좀 살짝 내렸더라고. 1899였다가 오늘 보니까 1835, 1827 이렇게 내린 저 주유소가 있는데 일단 기름값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이게 서로 내탁 공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는 정유회사가 그렇게 단가를 올려서 우리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무슨 소리냐. 주유소 사장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미 공급됐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가격을 얘기를 하느냐. 근데 가격은 매일매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지금은 상황이 선반영이 될 이유는 없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만약에 정유회사에서 실치로 공급을 하면서 가격을 올렸다면 네. 그것은 굉장히 쉽게 사실은 뭐 정유회사 체크가 큰 게 몇 됩니까? 개가 안 되기 예, 때문에요. 예. 공정위 통해서 체크가 되고 얼마의 가격을 편성을 해서 내보냈는지 는 금방 뭐 나오는 확인이, 거니까 예. 확인이 되죠. 그게 예.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유가의 변동이나 이미 확보했던 원유를 정제한 그때의 그 원유 가격과 변동되어서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 격차를 확 벗어나게 만약에 공급을 했다면 진짜로 네, 네. 시장에다 공급했다면 그건 정유회사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그건 뭐 빨리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유회사는 제대로 공급을 했는데 중간 저장 회사라든지 또는 주유소에서 우리 암암스럽게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네. 암암리에 바가지를 조금 해보자. 이거 네. 한꺼번에 확 올리긴 그러니까 오전에 얼마로 했다가 살짝 점심때쯤 얼마로 올리고 저녁에 이렇게 해. 왜냐하면 3번에 걸쳐서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오전에 얼마였는데 아침, 점심때 저녁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의 200원 정도를 맞습니다. 결국은 아침과 저녁이 달랐거든요. 저희 동네는 253원인가 올랐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게 그렇게 담합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서로 간에 연락을 안 하면 네.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위가 어제 바로 조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될 것이고 공정위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또 급하게 내리거나 하긴 하겠죠. 그래서 예. 이거는 뭐 결과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 처벌 받아야 될 사람들은 처벌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사이에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환수 조치도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공정위 차원에서 환수 조치 가능합니다. 공정위 과징, 차원에서. 예. 공정위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병기 위원장님 저 응원합니다. 그 예. 공정위가 이제 뭐 이 큰 회사들의 다마 뭐 설탕 제조업체, 예. 제분업체 이런 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지금 지금 이제 주유소까지. 주유소까지. 그래서 사실 그래서 공정위 인력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은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시장을 공정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공정하게 만드는데 뛰어드는 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그냥 공허한 구호처럼 남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예, 예. 아무도 뭐 조사하는 사람도 없고 뭐 말만 그렇지 누가 조사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네. 저희가 공정위 인력을 제대로 보강을 해서 네, 네. 아주 시장 내에서 실물 경제라든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전혀 영향이 없는데도 과도하게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보이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취하는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징 체제를 가해서 내가 벌으려고 했던 것보다도 내가 훨씬 더 손해를 보거나 네. 내가 그거 하려고 하다가 망했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난 시장에서 퇴출됐어. 네. 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지만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며칠 사이에 꽤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또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지금의 이 약간의 혼란도 큰 무리 없이 잘 이겨낼 것이고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또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 또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과정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민생과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 또 가격 불안정 역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 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그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한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기 바랍니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또 해운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두르기 바랍니다.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고비도 슬기롭게 헤쳐온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샐 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 평가입니다. 현재 유가나 금융시장 변동성은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실물 경제에도 영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에너지 가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그런 상황 하에서 금일 아침 8시 기준으로 자료를 보고 드리면 브렌트유는 82.4불,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유는 74.5불로 어제 22시 기준입니다만 오늘 8시 기준으로는 76불로 올랐습니다. 두바이유는 80.4불로 유지해서 상황 전 대비해서는 한 13% 정도 에너지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동안의 주요국 대비해서 높은 상승 등을 보임에 따라서 어제는 12.1%로 많이 내렸습니다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 9시 30분 기준으로는 다시 11.93%가 올라서 어제의 낙폭을 오늘은 만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환 같은 경우도 어저께는 1476불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59불로 이것도 한 16원 이상 정도가 이렇게 다시 시장에서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실물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 중개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관측을 했습니다. 한 42건의 피해 애로가 접수가 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운송 차질이라든지 대금 미지급, 물류비 증가 애로 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 장기화 시에 내수 회복 제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실물, 금융, 에너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속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중동 외의 물량 확보도 추진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 그 다음에 공동 비축 우선 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비축류도 신속하게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오전으로는 시장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되었습니다만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또 시장 쏠림 확대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서 시장 안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채권 시장 안전 프로그램도 마련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의 경우도 오늘 아침에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쏠림 현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원달러 움직임을 각별히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분야입니다. 물가는 최근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해서 민생물가 특별 관리 품목 관련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 민생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필요
피해나 애로 대응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개부하고 관계부 합동으로 15개 수출 지원 센터 및 누리집을 통한 피해 애로도 접수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1 전담관제를 통해서 기업별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20조 3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금리 인하 그리고 대출 확대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기 연장이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세정 지원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에 대비해서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 방안을 구성해서 물류 바우처 한도 정액 등 추가 지원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납사 등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비상 대응반을 가동해서 품목별로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자금이나 긴급 운영 자금 지원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털을 중심으로 기업 지원 헬프 데스크 등을 통해서 기업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동 상황을 저희들이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은 단기적 대응대로 또 장기화에 대비해서 경기, 민생 안정 대책, 추가 대책도 적지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 보고 내용 중에 있긴 한데 지금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지금 200원 넘게 오른 데도 있다는데 요거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에요? 어디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대통령 지금 그 석유 사업법 23조에 보면은요,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서 이 가격이 높은 경우는 고시를 통해서 최고 가격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담합 조사를 할 겁니다.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담합으로 인정되면은 또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법에 따라서 저희들 매점 매석이 일어난다면은 또 저희들이 매점 매석에 따른 시정 조치 또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또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네.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그 일상에서 느끼기로는 오를 때는 엄청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뭐 국제 유가, 원유 유가 상승이 있긴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아직은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네, 미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거는 이거 지금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또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 그런 태도잖아요. 네. 이 공동체의 일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무슨 사재기나 이런 것도 안 하실 만큼 시민 의식 수준이 높은데 이런 상황 이용해 가지고 그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최고 가격 지정도 이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옛날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현재 상태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할 일은 하자.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부당하게 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좀 제재하시고요. 네. 담합 조사와 그에 따른 대응 조치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뭐 필요하면 하긴 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네. 매점 매석 부분 조사 처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행정처분은 물론 이게 최고가 지정도 일종의 행정처분인데 그거 말고 이렇게 부당하게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무슨 영업정지나 아니면 뭐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부과나 이런 제도는 없어요? 예, 현재는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하다면 제도까지도 마련하는 아니 마련하는 게 현재 상태로. 예, 지금 공정위에서 예. 가격 전국적으로 지역사무소 다 가동해서 가격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담합 조사에 좀 신속하게 공정위 네. 조사를 시작하면 그 관련한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어제부터 이미 당장 엄청나게 휘발유 경유 가격을 올렸다는데. 그 주유소들은 이제 그렇게 영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조사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 산업부에서 추가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석유 사업법에 이런 상황에서 단속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지금 그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더 강화해서 3월 6일부터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월 2,000회 이상 강력한 그 특별 기획 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유소 직접 방문하고 그 예고 없이 방문하고 하면서 이게 정량에 미달하거나 그 담합이나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정량 미달, 뭐 가짜 석유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 권한에 따라서 이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품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경고 그리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짜 석유 판매 시에도 1회 사업 정지에 3개월 할 수 있고요. 정량 위반 시에도 1% 초과 시에는 사업 정지 2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조치 권한을 그 활용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가짜 석유를 팔거나 뭐 이러면 한두 달 정지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한 뭐 6개월 한 1년 하든지 취소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고민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받는 행위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영업정지 취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석유류 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소위 바가지, 이거 바가지 아니에요, 지금.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인데 이 바가지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행정처분 근거는 없냐 그 말이죠. 지금 그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 아니, 담합 말고. 예. 뭐 담합 안 하고 난 내가 이제 위험한 위기니까 나 높이 비싸게 받겠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바가지를 씌워보겠다. 나 혼자 각계 주유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냐 그 말이죠. 네, 그걸 이제 핀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격을 바가지를 씌운다. 관광지에 손님 많이 오니까 바가지 씌워야지. 이런 거 지금 제재하잖아요. 예. 근데 이 석유류 판매에 대해서는 이게 바가지 아닙니까? 예. 이 바가지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다는 겁니까? 담합을 하거나 뭐 이상한 다른 거 안 하면 그냥 정상적인 석유류 제품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비싸게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인가요? 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안은 지금 그 없는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을 그러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예. 만약에 없다면 이런 게 과거부터 계속 있었는데 일종의 위기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막 바가지를 씌웠단 말이에요. 그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가 문제는 어쨌든 석유류 판매도
허가제도 지금 현재 허가제도죠. 네. 신고제도입니까? 주유소 설치하는 거? 예, 신고제도입니다. 신고세요? 어쨌든 그 무제한적으로 뭐 허용하는 건 사실 아닐 텐데 이렇게 우리 공동체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뭐 많은 사람들 해를 끼치면서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돈 좀 축적해야 되겠다.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기본적인 건전한 상식인데 그건 한 번 더 체크하고 그에 대한 제도가 없으면 제도도 만들고. 그 관련해서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는 가격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호텔이나 숙박업체나 주유소 같은 데서 가격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 그렇죠. 제재 수단은 없지만 공정위에서는 이제 주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한테 안내해서 너무 높은 가격인 주유소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네. 방식의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법률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민정서입니다. 예,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은 정부에서는 최고 가격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경우에는 그 부당 이득 전액을 2조의 2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는 걸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격 사항입니다. 지정을 어겨서 얻는 이익은 환수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가격 지정을 빨리 하는 거네요. 최고 가격 지정을. 예, 그게 최고 가격 지정을 하게 돼가 있는데 보니까 요거는 그 과거에는 보니까 석탄, 뭐 연탄 등을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예외적 상황이니까 최고 가격 지정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 또 문제가 될 테니까 네. 지역별로, 네. 뭐 유류 종별로 네. 좀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바가지 유류대 바가지는 현재로서는 단속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행정 처분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제도도 좀 신속하게 점검해서 좀 만들어 보시죠. 뭐 유류만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님, 그 혁신본부장입니다. 네. 그 최고 가격 지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민들이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약간이라도 공개를 하게 되면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오히려 주유소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요. 뭐 예를 들면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건 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비교 사이트를 하나 만들든지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여튼 최고 가격 지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 같습니다. 너무 망설이지 말고요. 뭐 손해보게 할 일은 아니지만 부당하게 취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이어서 그 국제 에너지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중동 상황으로 원유, 천연가스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이 상승 중이고 또한 그 유조선 및 LNG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 원유의 69%, 천연가스의 19.5%를 도입하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 루트인데 현재 그 중동 상황 악화로 우리나라 유조선 7척 그리고 LNG선 1척의 이 호르무즈 통과가 지금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비축 현황은 석유의 경우 1.9억 배럴 이상을 우리가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IEA 즉 그 국제 에너지 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요거는 208일 정도의 비축량에 해당을 합니다. 동에너지 기구는 그 최소 권고 기준으로 90일을 그 권고하고 있는데 이거에 그 비해서는 약 2.3배의 비축량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천연가스의 경우도 지금 카타르산 물량이 지금 도입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호주, 미국, 말년 등 다양한 그 소스로부터 지금 계약 물량을 계속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11월 하순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간 산업부와 그 범부처 공동으로 중동 지역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 상황 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일일 점검 체제를 유지를 해왔고 향후에도 이 범부처 공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응으로는
먼저 그 대체 수입선 확보,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통해 석유 비축을 확대하고 중동산 천연가스 도입 중단에 대비하여 가스공사의 해외 지분 물량과 현물 구매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그 지금 최근 국내 주유소 가격이 크게 인상된 바 매점 매석 방지, 그리고 바가지 등 그리고 또 가짜 석유 등의 그 불법 석유 유통 방지를 위해서 공정위 등 범부처 합동으로 3월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특별 점검 등 그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그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비축유 그 세부 방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급 위기 악화 시에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그 에너지 비상 상황에 대한 그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앞으로도 빈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원유 석유 비축 물량이 208일분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하면 208일간은 수입이 전면 지금 제한돼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7개월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도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굉장히 그 한 5, 6위 하여튼 상위에 우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를 당장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사용에 당장 차질이 발생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예. 그럼 완전 제한돼도 7개월 동안 쓰는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국내 비축유 사용도 거의 뭐 사용한 일이 없어 보이는데. 네. 어쨌든 이것도 뭐 위기 상황을 대비한 거니까 그 시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고열을 짜내는 파렴치한 폭리 현장이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릴 때는 시차를 핑계 대더니 올릴 때는 빛의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들의 행태가 확인된 거죠. 이재명 정부는 이를 민생을 좀먹는 모렴치한 행위로 규정하며 최고가 지정 검토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중동 위기를 틈타 재고 물량으로 바가지 장사를 일삼는 이들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야 만 겁니다. 서민들의 절박함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상술이 언제까지 통할 거라 믿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응징이 반드시 뒤따라야 마땅합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상 정치여신이었습니다.